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서도 잠시 다룬 바 있는데요. 부천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행정동의회 지원조례와 부천시 제한경우회 지원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있는 조례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측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퇴직 공무원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관련해서 직접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의당 구자호 전 부천시 정지역위원장과 이재든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방행정동의회 그리고 부천시 제한경우회 어떤 단체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지방행정동의회와 그리고 경우회라고 하는 단체는 네. 둘 다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이 결성된 단체인데요. 전부 다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고요. 명예회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명예회원들은 현직 공무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방행정동의회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을 지원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정의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대 의사를 내게 된 이유는 뭐죠? 예, 저희는 사실 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매일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의회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일정 정도 권력을 갖고 있고 사실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분들이 활동,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지금 이 순간에 통과시켰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 성명도 내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시점도 적절치 그렇죠. 않다라는 네. 설명이세요. 사실은 이 시민 입장에서도요. 퇴직 공무원까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천시 의회에서는요.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을 부족한 행정력을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 교수님. 네, 뭐 시점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취지,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지방행정동의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목적한 바대로 잘 구현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익을 증진하고 그런 활동을 좀 추진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정재현 의원께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총 289명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267명, 91.7%가 이 조례를 적극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결과로 나왔고요. 네. 약 5.9%, 17분 정도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이 여론조사 자체가 무슨 전문기관이 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저는 시민들의 지금 정서를 아주 극적으로 것이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또 정재현 의원이 숫자로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견도 물어보셨는데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도대체 지금 공무원들 출신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부천시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타당하냐. 나를 좀 살려줘라, 나를 도와줘라, 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약간 좀 정치적 의도도 보이고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하나인 제한경우회 그 지원 조례를 발의한 광내경 의원은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익성을 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그 공익성 뭐 봉사를 위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봉사 혹은 이제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발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적 지원을 받는 순간 그거는 사실 봉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공적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사전 사후 저희 감사를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전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그동안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단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으시다.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이재진 교수께서는 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신데 이런 그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거리 정화 활동이라든지 하는 봉사 활동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한 경우회의 경우에도 경우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안전보호 활동, 강화 활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조례는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행정동호회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 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행정동호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고요. 네. 또 앞서 우리 구자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그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들이 그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법이 지방행정동호회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20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2020년 3월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172명의 재석 의원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155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단 6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기권이 11명 있었는데 이분들의 구성을 보니까 부천시의 국회의원님들 4분 계시잖아요. 네. 이 4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셨어요. 한 분 빼놓고. 그리고 정의당 소속이시잖아요. 정의당 소속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총 6분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이분들 중에 심상정 의원님, 이정미 대표님 이 4분이 찬성을 하셨고 찬성을 하셨어요. 2분이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회의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사전에 좀 걸러내거나 또 이러한 시기들이 있으니 조금 더 늦춰서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특혜 시비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금지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죠? 행정안전부가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운영 기준 지침안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내려주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을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예산을 집행해라라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그 전에까지는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의정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회.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 편성을 했던 것들이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지방의정동호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없으니 지원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산 편성 기준 지침안이 내려왔었죠. 그게 2015년인가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예산 편성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에 기존에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문구가 지난해 이제 예산 편성, 지난해 이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지방행정동호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기준의 삭제 지침이
그 예산 편성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됐군요. 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이 법적인 근거가 생긴 이후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부천시위원회는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앞서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 의원들도 4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법 조항을 놓고 보면 사실 없어야 될 법이 없습니다. 다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근데 저는 지금 부천의 상황,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있으면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저는 부천 시의원들이 좀 양면성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제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장입니다. 근데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그때 통과된 법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부천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많은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셨고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 못하고 철회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싫으면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근거로 이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부천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조례인가 이것을 저는 정치권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구 중에서요. 행정동호회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6군데밖에 없습니다. 6곳이죠. 예. 그리고 재향경호회 조례가 있는 곳은 8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부천시의회는 정말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소수의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분들의 뭐 그간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지금 살아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금이라는 타이밍의 문제? 아니면 둘 다를 문제 삼으시는 저는 거예요?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퇴직공무원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까 정재현 의원이 조사한 바처럼 굉장히 화를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상된다면 정치권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죠. 근데 저도 이 조례가 사실은 상정되고 알았어요. 저같이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후딱 처리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위원장님, 이게 그 법적 근거가 없던 일을 양성화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추후에 이 부천시의 관리 감독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암암리의 지원을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제대로 감사받게 하는 게 낫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낫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적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 단체가 사실 자기만의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많이 이제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들도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만약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제 더욱더 사전 사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업이 공적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부터 시작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이후에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공공 영역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 외에도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기준을 좀 어떻게 둬야 할까요, 교수님? 그 친목 단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지방행정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서 법정단체를 관리하고 하는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동호회가 있고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평생 교육진흥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삼락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정동의회가 있고요. 이렇게 공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적 봉사 동기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친목단체의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은 이제 공공성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친목단체들, 예를 들면 동호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만족도, 시민들의 거주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사실은 부천 다음이라고 하는 부천의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저는 보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한 회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투명한 회계 처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법안 그리고 이 조례안의 그 취지에 걸맞게 퇴직 공무원들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의 좀 안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 지원 기준을 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예, 뭐 지금 이재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예술인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재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그걸 주장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술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술은 공공적이다. 이런 근거 때문에 예술이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 다른 영역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적이냐, 그리고 그 회계를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회적 소수성입니다. 이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숫자가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회적 약자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지원이면 더욱더 우리 사회적 약자의 활동에 더 집중해야지 사실은 지금 제정된 조례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성과 투명성, 거기에 사회적 소수성, 사회적 약자성, 이것이 공공 지원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회계 투명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두 분의 공동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이제는 어떻게 순기능을 내도록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죠. 이들을 정말 전문성을 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전 사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건데 봉사가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봉사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봉사라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자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봉사 활동에 공적 지원까지 가게 되면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그 사전 사후의 검증, 이런 것들은 저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부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투명하고 이런 한 푼도 딴 데 쓰이지 않게 잘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 공무원들과 제한 경우의 회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천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구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지원이 됐다면 사후에는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부천시의 구성원들이 지방자치를 보다 더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천시의회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